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향기님 모시고 국제반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친구들이 국제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좀 대신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향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님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방송 첫 출연 우선 첫 번째 소감 어떠십니까? 아, 울렁증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떠는데 이 예, 예, 예. 카메라가 조금 네, 예. 부담이 됩니다. 뭐 네,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으니까. 네, 또 무대 그러길, 체질 잘 하시니까.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네. 수업도 이렇게 하게 네, 좋습니다, 될 수도. 좋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네, 그 국제반, 네. 꿈의 학교 국제반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좋은 대학 많이 있죠. 음, 세계적으로 굉장히 해외에 특별히 뭐 유명한 대학, 음,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 실력 있는 대학, 좋은 대학 무지 많습니다. 음, 그런데 그 대학을 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꿈의 학교가 추구하는 대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지만 강한 대학. 음, 그런 대학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데야. 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학교는 굉장히 내실이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잘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공부 환경도 나쁘지 않은 아, 그런 환경이 있는 대학 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국 대학도 비슷하긴 한데 네, 네, 특히 유학 가게 되면 네, 홀로 떨어져서 외롭고 네, 그러다 보면 네, 좀 이렇게 뭐 해외에 많이 계셨으니까 안 네, 좋은 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많죠. 때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네, 그런 환경이 있거나 그런 네. 교회가 있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사실은 뭐 선배들이 많은 대학은 안 가고 싶다. 이건 굉장히 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아, 선배들이 있는데 가는 대학 너무 복 받은 겁니다. 이미 그 친구들이 어 생판 모르는 낯선 환경에 가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 환경을 만들었고 음, 그래서 그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 친구들은 또 안 겪을 수 있고 음, 이런 또 장점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거나 이런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대학은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재 음. 선배들이 가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요. 음. 선배들이 진학대 가 있는 그런 학교들은 뭐 국제 학교들 중에 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영어권이 있고 일본어권이 있고 중국어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영어권이라고 하면 크리스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있고 신앙 교육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선배들이 이미 많이 이제 가 있는 대학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 겨울이었죠. 우리 뭐 네네네. 상해 쪽에 있는 네. 주요한 대학들을 탐방해 봤을 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 대학이 되게 좋다고 네, 네, 그랬죠. 네, 그러셨어요. 네, 저도 맞아요. 가서 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정말 네, 좋았죠.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안 가보면 모르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꼭 뭐 선배들이 간대 가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좋은데, 그렇다면 가족들끼리 한번 그 대학을 탐방해 보기를 권하고 정말 싶어요. 예, 여행 삼아, 네. 뭐 가족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3학년이 되기 전에 여름방학이나 뭐 가을방학쯤에, 가족여행처럼 해서, 대학을 한번 직접 탐방해보고, 그 대학이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떤 환경인지를 그래서 나에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해서 선택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학 때 음. 가족이 탐방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대학을 탐방할지는 향기님하고 한번 추천하면 예, 좋죠. 한번 네, 네.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계획을 잡아서 네, 탐방해도 뭐,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뭐 네,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이제 도와드리고 네, 또 저희가 탐방했을 때 음, 관련되었던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연결해 예, 드릴 미리 수도 연결해 있고. 드릴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공부하는 선배가 있다. 그럼 선배들하고 또
일정이 맞으면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저는 직접 가보는 것이 제일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가본 곳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안 가본 곳은 네이버에서 그냥 그 찾아서 검색해서 아는 정도랑 뭐 거의 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친구들이 웬만하면 해외 대학을 꿈꾼다면 그렇게 여행 삼아 한번 가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니까 네네. 중국어로 시험을 보나요? 뭐 중국어로 공부를 잘해서 중국어로 공부를 시험을 보겠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뭐 영어 토플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플이고 뭐 SAT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 있는데 SAT 준비하면 좋죠.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토플 100점 받으면 못 갈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플 100점이 되면 SAT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따로 토플도 공부하면서 SAT도 준비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웬만하면 중국 내에 있는 영어권 대학, 영국 대학 이런 대학들은 토플 점수만 있으면 충분히 갑니다. 예, 85점 이상 그렇게 받으면 기본 요건이 되고요. 더 받으면 훨씬 또 장학금을 받거나 뭐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못해도 네. 85점 네, 정도는 네. 왜냐하면 뭐 그 이하도 갈 수는 있다고 해요. 뭐 자소서를 잘 쓴다거나 엄청나게 자기 스토리가 있는 뭐 굉장히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학생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점수 조금 모자라도 뭐 갈 수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서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토플 성적 네.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물론 이제 외적 조건이에요, 그것은. 이제 뭐 하나의 입학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공부하는 조건은 이 점수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입학하는 하나의 조건이고, 진짜는 내공이죠. 내공인데, 대부분 이 내공이라 그러면 이제 멘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가나만합니다. 예, 왜냐? 우리가 사람이 본성적으로 편한 거 좋아하게 되어 있고 즐거운 거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처음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친구 사귀고 뭐 호기심 갖고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숙제 못하고 과제 못하고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하다 보면 확장 관리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관리가 안 되니까 더 힘들어서 또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더 즐거운 놀이로 이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은 2년 내에 접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친구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해외 대학을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살아내는 그 근성은 굉장히 이게 영성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나의 의지로 뭘 해내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나가는 친구들은 누가 뭐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삶이 훈련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 중에 뭐 한 고 1, 2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 네. 전 지금 아직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잘 하면은 음. 될까요? 뭐 이런 친구들은 어떡하죠? 되죠. 돼요? 마음먹기에 따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성이 바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성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를 애쓰고, 진실되게 진정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걸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1, 2년 남았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좋은 책들을 읽어서 이 영성은 기본적으로 감정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 사고력들이 또 바탕이 되어야 묵상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더불어서 또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책 읽기를 권하고
좋은 책을 통한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영어 실력은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걸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겉멋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나는 해외 대학을 갈 거야. 이런 그 어떤 기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실행은 공부와 학습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늘 진지하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서 네. 앞으로 고2 학생들 중에 네네. 이제 국제반에 좀 올려는 아이들은 뭐 요런 자세나 요런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국제대학을 왜 오는지 먼저 동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왜 국제대학을 갈까? 그걸 왜 희망할까? 이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공부하는 친구들 국내반도 다 어려워요. 뭐 수능 공부하기 어려워서 난 국제대학 간다. 사실은 근데 토플 어려워요. 토플 85점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동기 자체가 국내 대학 준비하는 거 힘들어서 국제대학 가야지. 그러면 국제대학 토플 준비 힘들어서 다시 또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가 그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피로 오지는 말아라. 네, 도망가듯이 오지 네, 말아라. 네. 지금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 방향성이 뚜렷하면 그 방향이 뚜렷하면 속도와 방법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 방향성이 일단 틀리면 자지우지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는 내가 왜 국제대학을 가려고 할까? 이 동기가 제일 먼저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2학년 2학기에 예비국제반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근데 이제 들어와서 점검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동기는 분명하게 하고 와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에 얼핏 말씀하실 때 네. 보니까 3학년 때 국제반에 들어오려면 네. 2학년 2학기 때 네. 해외 네. 그 진로 코칭과 네. 관련된 거를 네. 안 들으는 애는 뭐 나 안 받겠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네, 네, 네. 안 받고 싶습니다. 안 받고 싶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네. 국제반에 네. 들어오려면 네. 2학년 2학기 2학기 때 네. 2학기 때 네. 진로 코칭 향기님이 하시는 그 네. 향기님하고 전 현 선생님. 교수님하고 조은 선생님하고 네, 이제 희망 교수님은 이제 수업이 많아서 네. 그렇고 도움은 주실 거고요. 네. 도움은 주실 거고 직접적인 수업은 전 선생님하고 저가 하는데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3학년 때 국제반으로 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수업이 뭐 엄청나게 아이들을 맨파워를 가져서 갑자기 없는 영어 실력을 확 키워내고 이거 아니고요. 네. 차근차근 영어에 흥미를 느끼면서 실력도 다지면서 사고력도 갖춰가는 그래서 주제가 있는 글쓰기까지. 왜 이걸 생각했느냐? 그 3학년 때 글쓰기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올라오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허겁지겁.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영어는 영어대로, 사고력은 사고력대로, 글쓰기는 글쓰기대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래서 수업이 좀 이렇게 통합이 되는 짧지만 그런 수업을 좀 하면서 멘탈 관리도 좀 하고 아이들의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붙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국제반이야 하는 좀 그 존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정체성? 정체성? 예, 네. 그거를 좀 갖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하긴 한국말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것도 영어로 또 그렇죠. 사고를 똑같이 생각을 할 수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2학년 2학기 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들은 얘기들 중에 학생 중에 이런 네.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해외반으로 갈 거니까 음. 토플 성적만 좀 이렇게 잘 받으면 되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서 꿈의 학교 성적이 뭐 이렇게 좀 못 받아도 되지 않냐. 숙제 좀 안 내도 되지 않냐. 뭐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런가요? 뭐 오해죠. 사실은 오해예요? 네, 뭐 근데 사실은
준비하는 만큼 나에게 좋은 대학들이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대학들은 학교 성적 정말 중요하다. 학교 성적 보겠다. 꿈의 학교 내신 네. 성적을 다 인정해 준다고요? 네네네. 아, 보겠다. 100%? 100% 인정하겠다. 아,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1차 지원, 2차 지원하게 되잖아요. 네네. 시기를. 근데 이제 9월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1학기 성적까지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2학기 성적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로 환산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네. 학교 성적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뭘로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실도나 그 친구의 어떤 학습력이나 기본적인 학습력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의 성적을 보면서 그걸 직접 GPA로 환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참조해서 어쨌든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으나 학교 성적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예. 아, 제가 예전에 그 외국 학교 입학처 분한테 예. 토플 성적 몇 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장학금을 줄래? 장학금 좀 보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장학금은 그 학생의 종합적 평가로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네. 그 학생의 종합적인 평가를 알고 싶으면 너 같으면 3년간의 기록을 보겠니? 한 번에 토플 점수를 보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3년의 종합평가 점수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식이죠. 네, 그렇죠. 이게 예,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잠깐 오해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토플 계속해서 얘기지만 토플 점수는 하나가 하나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 그 요건 중에 하나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 그것이 뭐 정말 모든 필요 충분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 중에 하나라는 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지난 겨울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네. 우리 대학들을 탐방하고 네, 네. 다니고 뭐 네. 저녁마다 이제 나눔하고 네. 뭐 이랬었는데 네. 또 어떤 대학 탐방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이제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가족끼리 함께 가보는 것이 제일 좋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그것은 진학팀에서 저희가 함께 계획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여름방학에 뭐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국내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자기의 길과 꿈을 찾아가는 거고, 그쵸. 그렇죠. 뭐 또 예체능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해외 대학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물론 자기들의 꿈을 찾아 진학하는데 뭐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라는 둥 아니면 뭐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둥 뭐 이런 거가 많이 얘기되는 요즘에 해외나 국제적인 대학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요. 네, 생각하세요? 저는 국제반 담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물어보나 마나 답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컸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보면 그 하늘이 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보는 것은, 넓게 보고, 많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욱이 이게 세계적인 그 흐름 속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물론 뭐, 그 국내에 있다고 해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꿈이 해외에 펼쳐진다. 그럼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멋에 다른 사람이 어떤 뭐 가니까 이게 아니라 확실한 자기 꿈이 해외 국제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서 뭐 될 수만 있다면 어학연수든 뭐 유학이든 저는 뭐 국내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뭐 될 수만 있다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뭐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해외 경험이 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반이다 보니까 네, 네. 영어 공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토플 공부나 네. SAT 하려면 아, 전부 다 이렇게 다 학원 가야 아, 되나요? 어떻게 교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아, 되고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이것이 토플 수업이다, 뭐 SAT 수업이다,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아요. 음, 그러나 수업 내용을 보면 토플 수업 내용이 많고요. 원어민 선생님들 뭐 데이먼 희망지수님 뭐 전 선생님 전부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학습 의지만 있으면 주도성만 있으면 토플 공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스킬을 좀 공부하는 스킬 이런 게 좀 필요하다면은 학원을 반짝 스팟으로 방학 겨울방학 때 때, 잠깐 네, 이렇게 네. 겨울방학 때 화끈하게 짧지만 화끈하고 굵게 그렇게는 다니는 거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온 다음부터는 자기 복습이고 자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본인이 전문 교과 코칭 뭐 이런 걸로 개설할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방학을 이용해서 잠깐 학원 가는 정도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선배들도 또 그랬고요. 아, 예. 그래도 다 성적들이 괜찮게. 그럼요. 네. 네. 뭐, 누구 이름 되긴 그렇지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간 친구도 그렇고, 학원 그렇게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선배들의 거를 받았는데, 대부분,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고, 학원을 아무리 가도 학원이 내 점수 올려주질 않아요. 내가 의지가 없으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고 자기 학습 능력이다. 주도성이다. 그래서 동기를 자꾸 검토하고 와라. 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네. 보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꿈의 학교 국제반의 철학이 사실은 이게 멀리 있는 그냥 철학일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그렇죠. 학생을 돕는 그런 그렇죠. 생각들의 기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꿈은 있는데 실행하지 않아. 네. 그럼 불행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꿈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꿈꾼 것을 향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실행을 하려면 내 동력이 되려면 누군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 질문에서부터 답을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2학년 학생, 고2 학생, 네. 2학년 학생들 중에 국제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거나 네. 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국제반에 마음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선생님 전 아직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근하님 진학팀에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또 담임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찾아가 상담하고 상담하면서 상담할 때 그 조건들이 어떤 여기를 졸업하면 뭐 취직이 잘 돼요, 돈을 잘 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특성을 잘 이해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국제반으로 온다 그러면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오면 향기님 좀 시크하긴 한데 가까이 하면 그래도 나름 시크하긴 한데. 네 가까이 네. 하면 그래도 나름 음, 또 인간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네, 참 잘해봅시다. 네. 향기님 반 아이들이 네, 굉장히 행복해해요. 어, 진짜 굉장히 행복해해요. 뭐 물론 네, 맛있는 걸 많이 줘서 내가 그럴 네,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맞아요. 종합적으로 맛있는 걸 많이 줘서 네. 아주 굉장히 먹는 거 행복해요. 좋아합니다. 네, 네, 굉장히 행복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향기님 해주시는 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행복해요 그냥 먹으면 행복해요. 그게 한 가지를 잘하니까 네. 그냥 또 자연히 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건 많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또 학생들이 뭐 궁금해할 만한 거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그 과목 안 들으면 진짜로 3학년 때 오, 국제반 못 들어와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못 들어와요.
네, 일단은 못 들어옵니다. 네, 네. 일단은 못 들어오고요. 정말 들어와야 한다. 뭐 간혹 우리가 그때를 놓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는 게 있죠. 근데 네, 뭐 네, 네, 네. 우리 저희가 국제반이 뭐 무슨 뭐 세계 네임밸류 있는 대학도 아니고 꼭 못 들어온다. 이거는 좀 너무 냉혹한 얘기고요.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쉽지는 않다. 왜냐? 내부적인 점검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점검할 건데요? 그건 그때 그 상황에 네.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뭐 미리 겁먹고 음, 문턱 너무 높아 막 이래가지고 뭐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뭐 그런 친구는 아예 동기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면 아예 못 오는 거죠. 그쵸, 진짜로. 그쵸. 예, 진짜로 예, 못 예,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난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근한 TV 첫 번째 게스트십니다. 영광입니다, 친구라니. 이러다가 이거 수업도 이렇게 찍는 거, 저 방송 울렁증 있는데 이거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